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웅장하고 잘 만들어진 비주얼, 사운드, 혹은 거기에 나오는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어떤 설정, 내가 태어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혹은 어떤 것들을 품고 있으며 이 품고 있는 것이 이 세상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은 전 인간에게 그냥 본능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랜만에 이거 촬영하면서 그래도 나름 처음 하는 건 또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제는 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선 제가 지금 너무 덥고 그래서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어깨 땀이 날까요? 네, 아무래도 그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어른들이 이 겨울왕국 2를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저는 디즈니라던가 헐리우드 혹은 저희 나라에서도 메이저 영화들이 요즘은 참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적인 어떤 대주제 혹은 진짜 말해주고 싶은 깊은 의도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재밌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웅장하고 잘 만들어진 비주얼, 사운드, 혹은 거기에 나오는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설정, 이런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요즘은 완벽하게 참 갖춰진 컨텐츠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거기에 톡톡 튀는 캐릭터, 그리고 영유아들도 봉주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아들이 그렇게 분홍색을 밝히다가 겨울왕국 이후로 아마 파란 드레스가 붐을 이뤘고, 파란 드레스가 어색하지 않아진 이제 이런 계기도 마련할 정도로 저는 그런 소소한 즐길거리, 소소한 소통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이게 어른들한테 저는 더 핵심 메시지라고 보는 부분은, 사람이 어디까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만의 이제 뜻하지 않은 여정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 삶은 이런 거구나라는 통찰력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적당히 태어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영혼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사롭지 않은 이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가. 그리고 저 은하계 어딘가에도 예사롭지 않은 존재들이 모여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예사롭지 않은 존재들이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존재 이유를 알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이 지구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실현이라는 표현을 해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혹은 어떤 것들을 품고 있으며 이 품고 있는 것이 이 세상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각성하고 발견하고 의식하고 인식해 나가는 과정, 이런 성장 과정을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든가 그 이외에 인문학 쪽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어떤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로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내 존재 의미가 무엇이고 세상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여정은 전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겨울왕국의 캐릭터들, 주인공들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1하고 2를 다 이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엘사와 안나라는 두 자매가 나오죠. 두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여기서 이제 왕족이라는 묘사가 좀 있긴 한데, 왕과 공주로. 근데 저는 이제 왕과 공주라는 의미도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봐요. 진짜 왕족이고 실존에서 진짜 공주냐가 중요하다기보단 어떤 심리적인 이제 메타포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매가 자라다가 아직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편에서는 엄마 아빠가 죽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고 아직 아이들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시점에 갑자기 아렌델 왕국을 통치해야 될 상황에 놓여요. 갑자기 어른으로 확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확 뛰어야 되는 순간에 엘사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고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주는 이렇고 왕은 이렇고 라고 주입된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겐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자기 정리는 당연히 전혀 안 된 상황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1편에서 갑자기 너무 불편한 감정, 두려운 감정,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많은 불안감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삐집고 나오는 것이 마법이라는 것과 만나죠. 특별한 재능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제 나의 개성이 첫 표출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엘사 이런 존재하고 존재감을 첫 번째 튀어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한테는 공격성으로 좀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숨어요. 엘사가 두려운 거야. 나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았을 때, 혹은 숨겼을 때, 내 개성을 숨겼을 때, 혹은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그냥 적당히 움직였을 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보니 나는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어. 그래서 내 답답함이 나도 모르게 울컥 드러났더니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자마자 엘사는 떠나죠. 이렇게는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서는 모든 걸 다 벗어던져.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틀,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다 벗어 던지고 나만의 왕국으로 갑니다. 가서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왕국 2에서는 자신의 재능, 마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찾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2는. 그러는데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숨겨진 세상 노래에서 나오는 하는 이제 소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선율인데,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인가, 내 마음에서 들리는 것인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어른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왜 어른들도 이걸 보면서 좋아하거나 감동을 받는가라고 연결을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걸 듣고 있거든요. 이러고 싶어. 왠지 모르겠어. 궁금해. 저길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상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에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엘사는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냐면, 내 안에 목소리가 자꾸 들려. 어디선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걸 참고 억압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나 용기 내서 이 소리를 따라가 볼래. 도대체 이게 왜 자꾸 나한테 이 소리가 들리지? 그런데 사실은 그 노래 가사의 시작하고도 만나지만, 나 지금도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나 지금 이 삶도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지? 왜 자꾸 날 불러? 날 내버려 두라고 하거든요. 내가 위험해지는 걸 바라는 거니? 막 이런 대사가 이제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들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됐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만큼 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직도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더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 엘사는 뛰어나가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쫓아가는 여정이 2편의 이제 모험과 탐험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진정한 내 근원이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줘 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돼 언니?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팽겨치고 나 혼자서 갈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나는 중간에 다리를 이어주는 5번째 정령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줘 버리거든요. 결론은 이제 그 소리, 마음의 소리인지 모를 어떤 소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나의 진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긴 두 가지 부류로 감동 포인트가 나뉠 거라고는 생각해요. 소위 온실 속의 화초로 내가 지금 있는가? 나 온실에서 뛰쳐나왔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이렇다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해줄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나 왠지 지금 온실 속의 화초로 많은 것들을 보호받으면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자기 실현, 나의 탐구,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운명은 무엇이고 나다움은 무엇인가를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다 자신들이 알 거예요. 근데 온실 속의 화초에서 내가 뛰쳐나왔어. 그 엘사와 안나가 뜬금없이 엄마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상황의 비유처럼 나도 세상 속으로 내가 호롤단신 뛰어나와서 부딪히면서 깨달아가야 돼.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과 아직 나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이 같은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수성은 좀 다르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로 있더라도 우리 본능은 끊임없이 내 안으로 탐험에 들어가고 싶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내 안에 수많은 잠재 가능성과 호기심을 채워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행해 나가고 있는 엘사를 봤을 때 나는 아직 저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렇게 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봄으로써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 라던가 그리고 비주얼이나 사운드가 진짜 화려하기도 하고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인단 말이에요. 심장이.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어. 조금 더 용기 내서 나다움을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뛰쳐나가고 싶은 온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일으켜주는 이제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난 아직 온실 속에 있어 라는 분은 그런 의미에서 나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뛰쳐나갈까? 라던가 나를 찾기 위해 나갈까? 아니 이미 나를 찾기 위해 막 뛰쳐나가서 막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두려움도 겪고 상처도 받아보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이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연히 보시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위로도 받으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